이 연설 같은 경우는 설득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설득하기. 설득한다라는 거는 밑에 청중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 이것이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설득하기는 말하기.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라는 건 생각이겠죠? 혹은 입장이겠죠? 그것을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이제 뭐 후보 연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의 전략, 다양한 설득 전략 필요하고요. 표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밑에 설득 전략이 우리 총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까지. 이렇게 3가지 해주시고요. 이거는 각각 기준이 좀 잡히면 좋아요. 인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화자 중심이에요. 말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요. 그 사람의 품성 보기도 하고요. 전문성 보기도 하고요. 공감대 형성 표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준언어는 억양이라던가 목소리 같은 언어에 준해서 말에 준해서 표현하는 거. 비언어적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어적 표현이 아닌 행동적인 표현.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통해서 저 사람 되게 품성이 좋아. 그래서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은 전문가야. 그래서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니까 거기에 나도 공감되네 라고 하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 다시 뒤로 가서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자 중심이에요. 청자 중심은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 사례예요.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아이들 불쌍하니까 우리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혹은 언어 표정, 언어는 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 어조는 준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쓰인다. 앞에 가서 이성적 설득 전략은 내용 중심이에요. 그 내용 안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청중의 인식 그리고 논리적 설득, 논리적으로 설득. 그러니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유와 근거가 잘 마련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는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걸 듣는 청자들이 행동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연설하는 거는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 변화를 시킬 목적을 가지고 설득하는 말하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성적 설득 전략이 주장과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따지는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요 설득하는 말하기 연설하기는 토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 토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연설하기보다는 발표하기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법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융합형 지문에서 설득하는 말하기가 나오기도 해요. 장문과 같이. 이렇게 융합형 지문이 나오죠. 보통 설명하는 말하기 혹은 뭐 발표 강연이 나오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토의나 토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설명하는 말하기에서 설명이 아니라 요 연설이라고 하는 화법이 나오면은요. 요 설득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뭐 우리 설명문 쓰는 방법 혹은 뭐 대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연설보다는 발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아무튼 연설을 볼 때는 주장과 이유 근거를 맞춰주는 이 이성적 설득 전략에서 논증의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이 논증의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무슨 방법이라고 할까?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 그리고 밑에도 사례로부터 결론을 뒷받침하는 거 이거 방법이 지금 방향성이 다르죠.
일반적인 결론으로 끌어내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결론,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들. 위에 게 연역, 여기가 귀납이라고 하는 내용. 자, 요 귀납은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았나? 설명했나? 돌아가다. 일반적인 결론으로 돌아가다. 증명으로 돌아가다. 라는 거예요. 귀자가 돌아가다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보고 나서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를 다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런 결론이 생겨. 이라고 할 때 여기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귀, 그리고 여기가 납이 되는 거예요. 사례들로부터 결론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연역이랑 귀납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하나만. 저 같은 경우는 귀납을 외우고 있어요. 자, 사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유추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견해나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는 신뢰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증을 할 수 있겠죠.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한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근거 될 때는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가 타당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타당하다라는 거는 이유라고 위에 적어주세요. 잠깐만 또 여기다 옆에다 적을 건데 여러분들 혹시 주장, 이유, 근거 이 세 개의 관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주장은 알겠어. 난 뭐 해야 돼. 근데 이유나 근거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이 근거를 해석한 거예요. 이 근거에 대한 해석. 근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보고요.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끌어내는 요 관계를 얘기해요. 이유는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이제 계속 우리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성적이 이 데이터예요. 성적 데이터. 성적 데이터를 보니까 아, 이게 성적이 엄청 안 나와 지금 화작이. 여러분들 화작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나? 라고 해서 저는 주장을 할 거예요. 야, 화작 공부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된다. 이 주장.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 성적을 보고 데이터는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그것을 내가 해석한 거야. 아, 얘네들이 너희들이 화작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유를 해석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장으로 이끌어내는 요 과정이거든요. 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그러니까 요 이유는 항상 요 해석 부분이다. 그러면 반대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른 관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관점도 존재해요. 왜 데이터는 항상 중립이니까. 데이터는 숫자일 뿐, 결과일 뿐, 어떤 내용을 해석하는 건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른 사람은요,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해요. 관점이 다른 사람, 그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면 이제 토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뭐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들, 뭐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설득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연설하기보다 설득하기라고 개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설득 전략은 당연히 어디서도 나온다? 뒤에서 나오는 토의라던가 토론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좀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자 중심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인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내용 중심의 이성적 설득 전략이 적절하게 쓰여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표현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항상 청중, 목적,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이 표현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표현 전략은 어떻게 쓸 것인지, 준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쓸 것인지, 비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언어적 표현은 실제 말하는 거예요. 실제 말 혹은 실제 글이에요. 준언어적 표현은
말과 말에 걸쳐 있는 목소리의 톤, 말 크기, 높낮이, 장단이죠. 실제 말은 아니죠. 실제 글은 아니죠. 비언어는요, body language, 행동이에요. 자,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뭐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 혹은 내용의 전달력을 높인다. 이런 효과 몇 가지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옆에다가 요약해 주세요. 알겠죠? 요약하는 연습 하시고 나면 자, 이런 말하기 방법, 요거는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 말하기 태도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자, 밑에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서 보면은 자료가 나왔죠. 저 내용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자료 제시 문제. 그리고 연설 내용은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하는 연설 내용의 큰 틀 개요 짜기 문제예요. 개요 짜기 문제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문제고요. 자료 제시 문제는요. 내용 생성하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료 제시 문제, 개요 짜기 문제. 앞에는 우리 개요 짜기 문제가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항상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리고 평가하기, 고쳐쓰기 안에서 문제는 다 나와요. 5단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하기 혹은 고쳐쓰기 이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올 거고 계획하기에서는 청중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 나중에는 매체까지도, 주제까지도 이런 것들 고려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인데 내용 생성은 자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선정하고 혹은 선별까지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료 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여기 표현하기 전 단계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개요 짜는 거예요. 표현은 실제 말하는 태도 보는 거고요. 혹은 표현법 보는 거예요. 장문에선 표현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쳐쓰기와 평가하기는 각각의 고유한 장문의 문제고 화법의 문제로 나뉠 것이다. 라는 거. 이 틀이 계속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오늘 토의까지 할 수 있으면, 토론까지 할 수 있으면 할 거거든요. 설득하기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해요. 아니면 토의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토의가 밑에 내용은 별로 없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토의로 우리한테 많이 주거든요. 토의 상황을 많이 줘요. 그러면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토의 토론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까? 우리 토론은 몇 페이지 있냐면은 뒤에 여기 토론 그리고 토의는 그 앞에 토론부터 보고 다시 토의로 갈게요. 토론은요 중요한 거 찬반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 옳아 논리는 부당해 상대방은 틀렸어 라는 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쟁하는 말하기 경쟁적 화법이 필요해요. 찬반으로 나뉘어서 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서로 경쟁하죠. 근데 우리 토의는요 자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사실 토의랑 토론을 구분하진 않죠. 거의 비슷하게 쓰죠. 우리 토론하자 해놓고선 토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토의하자 해놓고선 토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토의의 과정이 뭐냐면요. 공동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를 협력적 의사소통, 협력적 말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 너의 의견, 나의 의견. 그래서 어떤 의견을 선택할 것인지를 찾아주는 거.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죠. 토론은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논제라고 얘기를 해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거예요. 자, 공동의 문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의의 주제, 의제, 토론의 주제, 논제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토의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너의 방법, 나의 방법을 얘기해서
적절한 방안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요 패턴. 그래서 요 단계들을 나누면서 읽어줘야 돼요. 토의 읽을 때는. 밑에 얘기했어요. 토의 지문 읽는 방법. 자, 그 전에 사회자도 우리는 필요한데요. 토론은 사회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사회자가 필수예요. 근데 토의는 인원 중 한 명이 겸할 수 있어요. 임원 중 한 명이 겸임할 수 있어요. 내가 사회를 볼게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토의 같은 경우는 주제, 절차, 규칙 안내하는 거, 그리고 중간 요약 정리해주는 역할, 그리고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도 조정해주는 역할까지 조금 어려운 사회자의 역할까지도. 근데 사회자의 역할이 한 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사회자 역할을 뭐 이렇게 개념으로 형성시켜갖고 뭐 바로 문제 풀게끔 나오진 않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사회자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거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요약만 할 수 있으면 이 사회자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라고 요약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자, 중요합니다. 토의 질문을 읽을 때는요. 맥락을마다 나눠야 돼요. 작은 토의 안건을 다 나눠줘야 돼요. 어떤 안건들끼리 위에서 나왔던 요 단계를 다 나눠줘야 돼요. 의사결정 단계 기준으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앞에 한 사람들의 이 앞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B가 수용하고 있는지 혹은 거부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게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의도 목적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추론해 볼 것. 이 사람은 이 얘기 왜 했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 번 더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에 토의가 장문이랑 연결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장문으로 반영된 내용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찾아주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나눠보는 연습을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상당히 토의 지문은요, 길어요. 토의 지문은 길고 그리고 복잡한 구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다행히 사회자가 있었네요. 이 사회자는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요게 주제.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뭘 찾는 거예요? 방안을 찾는 거죠. 해결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설할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데 어떻게 주의 집중하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어느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 그러면 자 여기부터 이제 무슨 말? 주의 집중하는. 주의 집중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로 환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잘라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 연설 장소가 이렇게 강당이야. 장소를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요를 트는 것은 어떨까? 라고 방안을 제안했어요.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려워. 자, 거부하고 있네요. 자, 요 측면을 봐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찬성 반대 확인하는 거. 그렇죠? 요 참여자들의 태도를 확인하는 거. 서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제안. 두 번째. 아까는 첫 번째.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그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적합하지 않아. 얘도 거부하고 있네. 서로의 방법들이 지금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어떨까라고 또 제안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제안. 그러고 나니까 학생 1번은 그래, 도움이 되겠네. 제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2까지도 그 방법이 좋겠다. 오케이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 요 과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끊어주시고 세 가지 방안이 나왔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낭송한 거네. 그렇죠? 시낭송.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는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근거와 제시 순서를 얘기해 봅시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좋아요. 적절한 근거 그리고 제시 순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근거는
겪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낸 것에 동의해, 오케이 했네요. 수용했죠? 그런데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어떨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 순서. 지금 이 순서를 좀 조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이런 것을 경각심을 그려서 불러일으키자.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또 밑에서 3번은 오케이 했죠. 수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먼저 친구들이 공감하는 건 어떨까? 또 뭐 하고 있어요? 순서 조정하고 있죠. 먼저 뭐 하자고? 친구들이 문제에 공감하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호소하는 거죠. 방관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건 어디에 호소하는 느낌이지?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들도 경각심을 주면서 피해자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호소 전략까지 기억이 난다면 좋고. 자, 지금까지 모두 채택하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3가지 다 채택했네요. 첫 번째,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라는 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거. 또 세 번째는 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3가지 내용을 찾아주셔야 되고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건 어때? 라는 거. 문제의 심각성 1번, 공감할 수 있는 건 2번, 3번은 경각심. 자, 이런 단계네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야 수용하고 있죠? 마지막에 플러스로 촉구하자라는 거. 그리고 나도 동의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라는 내용. 자, 이렇게 우리가 토의를 읽고 나면요. 여기에 작문 문제가 추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작문 문제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연설이 장문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문이겠죠. 이때는. 연설하기가 아니라 연설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연설문으로 연결이 되면서 융합형 지문으로 우리한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토의부터 읽어주세요. 그렇죠? 토의를 잘 읽어주셔야 장문으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떤 말하기 패턴인지 그 패턴 찾아주시고 태도 찾아주시면서 근거 몇 가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제시 문제,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서 기억, 우리가 할 토의 주제, 자, 우리가 할 토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기억에서는 우리가 할 연설이라고 하는 요 니은을 들을 청중의 특징이 고려되고 있다. 토의 주제에서는 우리가 청중들에 대한 얘기,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으로 고려되고 있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공간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아까 장소에 대한 고려했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서. 그리고 기억에서는 근거,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가 할 토의 안에서 순서는 어디서 제시됐어요? 근거와 그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있었나? 이건 한번 세모 쳐주시고 잠깐. 그리고 기억에서는 니은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기억에서는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 비언어적 표현은 행동이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이 방법은 여기 있었구나. 그 제시 순서, 적절한 근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과정이 방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행동 촉구하는 부분들은 없었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언어적 표현 외에
다른 언어들을 표현할 것인 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오케이. 자, A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A 어디 있냐. 이 부분만.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이 근데 상당히 길어요. 이렇게 긴 내용을 아까 우리는 여기서 잘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지금 전반부와 그 뒤에 있는 후반부 내용으로 일단 분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학생 1 그리고 학생 3 서로가 말하기를 수용하는지 혹은 안 받아주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죠.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을 받아준다. 학생 3은 학생 2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제안을 수용하는지 제안을 거부하는지 요 문제가 요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라고 하는 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는 앞부분이었죠. 어떻게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주면 되고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는 학생 3이 얘기했던 거, 학생 3이 얘기했던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A 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 주의하는 집중에 대해서 주의하는 집중에 대해서 학생 3과 학생 2의 말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학생 3과 학생 2에 대해서 학생 3과 학생 2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부분이 겹치고 있죠. 그럼 학생 3과 학생 2가 주제와의 여부 측면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요 A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 그리고 요 B 부분 B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서 학생 1과의 얘기니까 학생 2와 학생 1이 서로 겹치는 요 부분 그리고 학생 2와 학생 1이 겹치는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3은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B에 대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 학생 3과 그러면 학생 2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학생 3과 학생 2가 겹치는 부분, 요 말하기 부분을 요 사이 구간들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크게 보면은 A가 너무 길게 나오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 요 겹치는 부분들을 학생과 학생이 겹치는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주시면은 시선을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화면이 조금 밀리네.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맞춰보자. 자, 지금은 소리 잘 들려? 얘들아? 네, 화면이 좀 밀렸어. 미안해. 자, 뒤로 하나 더 넘어가서 여기도 대화 단위로 토이니까 대화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그거 끊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화면이 전환이 안 되네. 토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 학생일이 지금은요, 사회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사회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어떤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걸 맡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는 이거 같이 읽어야 되잖아. 모든 과제 하려면.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막연한 방안이네. 그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 좀 얘기해줘. 그러고 나서 학생 2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쵸? 요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학생 2의 제안. 매주 한 명씩 책 내용 발표하고 질의응답하자. 그쵸? 그럼 발표자는 아주 깊게 이해할 거야. 근데 학생 3은요. 책임감이 덜할 수 있어. 그래서 자유토의 방식은 어떨까? 그러면 발표자 위에 다른 사람 책 읽어야 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유통일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 아까는 질의응답이었죠. 서로 대치되는 내용이네. 그러면 충분히 잘 읽어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요 제안까지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그러면 요 제안과 요 제안을 가지고 학생 1이 요 방법과 요 방법 두 가지 방안에서 어떤 거 해볼까? 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과정을 잠깐만 볼게요. 다시 돌아가면 토의 주제 제시됐고요.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합한 방안을 이제 선정하는 단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대화 부분을 맥락상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학생 4는 누구의 편? 이 발표와 질의응답의 편. 그렇죠? 근데 학생 5는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죠. 동의를 하지 않고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자유토의 방식을 이 친구는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학생 2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던 사람? 질의응답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럼 질의응답 했던 사람은 부담이 돼. 뭐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나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토의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학생 5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 3은 야, 그래도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라는 얘기까지. 하나 더 가야 되겠네. 자유토의 방식은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아.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학생이가 한 번 더 자유토의 방식으로 하면은 책을 안 읽고 온 사람이 문제가 돼. 그래서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이렇게 빠지는 거 모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자꾸만 이제 장점과 단점, 장단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때는 토론의 느낌과 나거든요. 뭐에 대해서 찬성, 뭐에 대해서 반대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그죠? 찬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아까 발표와 질의응답에 옹호를 하는 친구들인지 혹은 자유토의를 옹호하는 건지 혹은 발표와 질의응답에 대한 단점은 어디 있는지 자유토의에 대한 단점은 어디 있는지 내용을 부분마다 나누면서 읽어줘야 되는 방법. 그렇죠?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장단점이 반복되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하면 되지까지 계속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죠.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회자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자, 그럼 우리 결정하자 라고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렇죠? 계속 어떤 거에 대한 장점, 어떤 거에 대한 단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나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할 것 같아. 자유토의 방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학생 3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학생 3이 자유토의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시간 필요할 것 같아. 아유 여유 없을 것 같아. 어때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있죠. 이 부분을 눈에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 5는 그래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동의하면서 이렇게 질의응답 방식으로 결정되었네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대화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부동의하는 이 토의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는 이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 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억은 니은은 각각의 정리된 내용으로 뒤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여기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A와 B라고 하는 요 문제 각 구간들이 있었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어떤 말하기 태도를 보이는지 그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했는지 단점을 언급하고 다른 장점을 얘기했는지 이 태도 혹은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5번에서 시의 의를 잘 결정한 것은 마지막에 이 학생일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학생일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찾아내는 문제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 뒤에 부분마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요거는 과제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연습하는 걸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약간의 따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발표 지문이랑 그리고 이 토의 지문 몇 개씩 파일로 드릴게요.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 단락을 끊어가면서 읽어주면 되고 무슨 말하기 태도하고 있는지 요약하면서 읽어주는 연습이 돼야 돼요. 얘 처음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거든요. 요약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언어들을 자신의 언어들을 좀 쓰면 좋은데 일단 뭐 시간적 여건이 되면 쓰시고 아니면은 눈으로라도 좀 끊어서 읽어주는 연습 혹은 눈으로라도 요약해주는 연습을 계속 부단히 하셔야 돼요. 그 차이가 커져야 나중에 되면 알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토론 이어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혹시 질문